자, 안녕하세요. 1학년 학생 여러분. 주제 선택 시작을 하도록 할 건데, 자, 우리 선생님이랑 했던 수업은 어떤 수업이었냐면은 계속 어떤 이론을 배우고 그거를 직접 만들어 보는 활동들을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등교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온라인 속에서 집에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어떤 거를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해서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화면에 사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게 있어요? 어떤 방의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점이 뭐가 있을까? 아무거나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이랑 하는 주제 선택 수학 시간에는 답이 주어져 있지 않았죠. 음, 침대가 있어요. 의자가 있어요. 테이블이 있어요. 어떤 램프, 식물, 전구가 있어요. 그리고 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등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갑자기 수학 시간에 왜 이런 방을 가지고 왔냐면, 자, 수학은 우리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용이 되게 됩니다. 어떤 건물을 짓는 건축물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런 침대, 그 다음에 의자, 테이블 이런 거 만드는 거 하나하나 다 수학과 연관이 있어요. 선생님은 이 사진에서, 이 방에서 주목해보고 싶은 거는 이 문의 형태입니다. 우리가 보통 집에서 볼 수 있는 문은 직사각형의 문인데, 이 문은 특이하게 동그란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디자인 또 어디서 본 적 있을까요? 우리 영화라든가 아니면 사회책에서 유럽, 서양의 어떤 모습들을 봤을 때 성당들이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 선생님이 성당의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로 유럽에는 이런 큰 성당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성당에 문들 또한 이런 동그란 형태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거예요. 건축물에는 수학이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 그랬는데, 왜 건축물 속에서 수학이 많이 사용이 돼야 될까? 우리 어떤 건물이나 건축물을 짓는데 고려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첫 번째로 안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물이 튼튼해야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안전할 거고, 바람, 태풍, 비에 끄떡 무너지지 않는 그런 튼튼함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선생님이 또 뭐냐면 효율성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튼튼한 건물을 짓는 데는 다들 동의를 해. 그런데 튼튼한 건물을 위해서 막 벽돌 100개, 1000개를 가지고 와서 쌓는데 의미가 있을까? 주어진 최소한의 재료들로 그 건물들을 가장 튼튼하게 지을 수 있는 방법 또는 그런 과정에서 수학이 굉장히 많이 이용됩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랑 지금에서랑 선생님이 주목하는 모양이 이런 동그란 형태 모양이라 그랬어요. 이런 모양은 우리 건축물에서 불리는 이름이 있습니다.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모형을 우리는 건축물에서 아치형 모양이라 그래요. 아치형 모양. 아치형 모양은 어떤 하나의 디자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그 시대 사람들의 유행이 담겨져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지금은 하나의 어떤 디자인, 인테리어, 건물의 모양으로 자리 잡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건물을 직접 만들어 볼 건데, 건축물을 만들어 볼 건데, 자, 벽돌, 쇠, 시멘트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어야지 건축물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집에서 그런 것들이 없어. 그래서 화면에 보는 것과 같이 간단한 나무 막대기들로 한번 건축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나무 막대기들이 일정한 배열로 정리가 되어 있어. 이게 무슨 건축물이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일정한 배열들을 계속 이어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하나의 큰 건축물이 될 수 있습니다. 얘도 모양이 어때요? 위로 동그랗게 생겼으니까 얘도 아치형 건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 얘 용도는 뭘까, 얘들아? 얘 용도는 다리입니다. 다리. 그런데 이름이 있어. 어떤 다리냐면은 다빈치 다리라고 이름을 불려요. 다빈치가 뭐야?
우리 알고 있는 거 레오나르도 다빈치, 맞아,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만들어낸 다리라고 해서 다빈치 다리라고 해요. 그러면 이 다빈치 다리가 왜 굉장히 유명하냐면, 나무 막대기는 어때? 선생님도 지금 갖고 있는데 얘 지금 툭 하고 힘을 주면은 툭 하고 부러져 버려. 그런데 얘네들을 모아서 동그란 형태로 되니까 다리가 됐다고. 다리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여기를 이동할 때 부러지지 않아야 돼요. 그치? 근데 재료들은 나뭇가지야. 이런 나무들이 일정한 배열로 서로 연결이 되면서 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건축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빈치 다리, 즉 아치형 모양의 특징은 어떤 게 있냐면, 위에서 아무리 큰 힘이 내려진다고 해도 튼튼하게 잘 견딥니다. 그러면 우리 주위에서 모든 다리들을 이렇게 간단한 재료들로 만드는 다빈치 다리로 만들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다빈치 다리에는 하나 큰 약점이 있어. 뭐냐면, 위에서 내리는 힘은 잘 견디지만 밑에서 내리는 힘은 톡 하고 치면은 다리가 우르르 무너지게 된다고. 그래서 실제로 다리의 역할을 하기에는 조금 위험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간단한 재료들로 임시 방편으로 다리를 만드는데 큰 효과가 있는 거는 맞아요. 다빈치 다리, 즉 아치형 모양의 특징은 위에서 내리는 힘은 크지만 밑에서 올리는 힘은 굉장히 약하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다빈치 다리가 우리 자연 속에서 깃들여진 것도 있는데 그게 뭘까요? 짜잔. 자, 선생님이 계란을 사진을 갖고 왔어요. 계란도 모양이 보면 이렇게 동그래요. 그래서 얘도 부분적으로 아치형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 근데 계란이랑 아치형 모양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 계란 속에는 병아리가 있어요.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글자로 대체를 할게요. 계란 속에는 병아리가 있는데, 어미닭이 계란을 21일 동안 품게 되면 병아리가 부화가 된다고 해요. 그럼 21일 동안 이 병아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계란이 보호돼야겠죠. 그래서 계란은 밖에서 힘을 주면 잘 깨지지 않게 튼튼하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데 튼튼하기만 하면 끝일까? 아니지. 병아리가 21일 있다가 병아리로 완성이 돼서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병아리 계란 벽이 굉장히 두꺼우면은 그 약한 병아리가 그 계란을 깨고 나오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계란 모양은 밖에서 힘을 줬을 때는 잘 견디지만 안에선 약한 병아리가 툭 치면은 금방 깨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기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도 수학이 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를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를 하고 우리 실제로 다빈치 다리를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재료들로는 볼펜들 혹은 나무젓가락,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드는 과정은 사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사진만 보고는 힘드니까 선생님이 영상을 하나 또 첨부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다빈치 다리를 집에서 만들어 보고 우리 학교로 오면은 시간이 됐을 때 큰 다빈치 다리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 나무 막대기로 한번 다빈치 다리를 만들었는데 막대기가 조금 작아가지고 더 이상 만들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그래도 조금 다리처럼 보이긴 하나요? 자, 그래서 쌤이 여기 무거운 물체를 한번 올려볼 거야. 자, 나무 막대기지만 이렇게 휴대폰을 올렸을 때도 잘 견딘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를 건넜을 때 힘이 잘 지탱이 되니까 다리의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으로는 뭐가 있었어요? 아래에서 툭 치는 힘은 굉장히 쉽게 무너진다라고 할 수 있었죠. 한번 쳐볼까? 위에서 치게 되면은, 위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건넌다 치면은 다리가 이렇게 무너진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 실제로 만들 때는 이런 조그만 막대기보다는 큰 나무젓가락으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해보세요.